자, 이제 또 시장 개장 준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딱 20분 남았네요, 그죠? 네, 바쁩니다. 오늘의 상한가 어제 왜 그랬어요? 네. 어제 뭐 앵커께서 좀 저기 바람을 좀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, 위험한데. 중소형주인지 모르고 네.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제 다시 당부를 드리는 거고, 뭐 꼭 그것 때문에 시세 변동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않기를 바라고. 그건 아니죠. 네. 그건 뭐 잡혀가시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. 어디 잡혀? 풀 잡혀? 삼양식품으로 상한가? 네, 언제 기대하겠습니다. 언제 만들어줄 거예요? 라면 먹읍시다 오늘 점심에. 네, 네, 좋습니다. 유튜브 오늘 찍고 가요? 어제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어렵겠습니다. 예약을 안 했었나? 자,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되라. 네. 되라. 어떤 걸 준비해 볼까요? 좀 현실적인 좀 조언, 제 생각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라탈까 아니면 줍줍할까. 네. 이제 줍줍이란 건 이제 요즘 언어로 그냥 죽는다라는 그런 뜻을 좀 이제 이렇게 좀 경박스럽게 좀 말씀드린 건데요. 일단 공매도 앞둔 시점에 그간 이제 강세를 보였던 시클리컬 이제 이런 쪽. 공매도 지금 한 열 몇 번 얘기하는 것 그렇죠. 같은데 지겹죠. 네. 지겹다는 얘기는 재료는 소멸되지 않았을까? 저는 오늘 뭐 길어야 다음 주 화요일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죠.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 뭐 철강주 뭐 이런 쪽에 과연 올라탈 것인가? 뭐 철강주 또 이제 요즘에 뭐 그 동 가격 구리 얘기하잖아요. 네네. 이게 구리의 주 생산지가 칠레란 말이에요. 네. 칠레의 광부들이 파업을 하니까 공급 차질 때문에 또 이렇게 스팟이 가격이 오르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파업 멈추면 다시 또 캐냅니다. 그렇죠. 네. 예, 그것도 그렇고. 하여튼 이렇게 뭐 본능적으로 이제 저 같은 브로커들은 다 좋다라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보고 있자면 이게 언제 꺾일지에 대한 그 불안감. 본능적인 움츠림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좀 반대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단기 낙폭을 키우는 IT가 매매를 하기에는 좋은 가격대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좀 발상의 좀 전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약간 현실적인 매매의 문제죠. 그래서 업사이클을 타고 확장 국면 가고 뭐 지금 미국에서는 뭐 열연 강판이 톤당 1,500불을 넘어서고 뭐 중국에서도 내수 가격이 1,200불 넘어서고 뭐 작년 대비해서 60%가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반영되어 있는 이제 그런 문제죠. 요즘은 그런 뉴스가 막 도배가 되잖아요. 네, 도배되고 포스코, 현대제철 뭐 이렇게 좀 이제 메이저들이 올라오고 그 밑에 뭐 철자, 뭐 관자, 뭐 이런 것만 들어가도 좀 다 스킬. 같이 올라가는 예 네.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본능적으로 저는 좀 움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. 이런 추격에 있어서는 저는 차라리 좀 소외되고 있는 IT 쪽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요 업계에 계신 분들 이제 몇 분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철광과 이제 화학, 기초 소재 쪽은 오히려 이제 3분기 정도에 피크 아웃을 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미리 좀 예견을 하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. 그렇게 네. 본다면 오히려 좀 1분기도 좋고 2분기도 좋은데 3분기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정말 좋고 더 좋은데 이게 거기에서 더 좋아지기 어려우면 이게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선제적인 차익 실현이 저는 뭐 5월 정도에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. 물론 뭐 조정을 받고 더 상승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문제겠습니다만 일단 이쪽에 대해서는 올라타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.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둘겨맞고 떨어져 있었던 이런 IT 쪽을 접근하는 게 저는 확실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죠. 그리고 이렇게 이 원재료들이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사재기가 나옵니다. 사재기가 나오면서 그 가격을 더 부추기고 이 현상을 더 이제 강화시키는 모습이 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사재기는 2, 3월부터 시작됐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한 사이클 정도는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싶고 물론 이제 시클리컬은 한두 달의 사이클로 끝나는 게 아니죠. 뭐 움직인다면 뭐 최소한 뭐 2분기, 많게는 한 6분기 정도의 그런 사이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강세는 좀 연속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숨죽임을 하고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쫓아가시는 거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부담스럽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을 좀 보시면 좀 특이점이 있죠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쪽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장에 대한 그 전장 부품에 대한 그런 매출이
그러니까 좀 수주 받아놓은 것이 지금 사상 최고치의 몇 배가 되는 정도로 거의 뭐 60조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.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IT의 어떤 후퇴에 나와서 가격 조정을 세차게 받았던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좀 선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뭐 저는 이런 쪽을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. TV 쪽에 선전을 했기 때문에 삼성도 가전이 조 단위가 넘는 영업이익을 냈고 LG야 뭐 주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실적이 좀 잘 나왔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뉴스가 또 애플을 꺾고 삼성이 어쨌든 수량 자체로도 넘버원을 탈환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삼성의 휴대폰 쪽에서도 뭐 혼자 잘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. 분명히 뭔가 Q든 P든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잘 나온 건데 그렇게 본다면 중소형주들도 충분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그런 실적이 나왔을 것이다.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5월 15일까지는 실적이 다 나와야 되니까 네. 요것들을 좀 사냥하는 그런 좀 단기적인 시각을 좀 가져보는 게 오히려 매매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몇 개 좀 뽑아봤는데 대략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쪽 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게 5종목 정도를 좀 뽑아봤어요. 어떤 기업들이죠? 좀 다들 아실 만한 종목들인데 주가는 좀 잘 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입니다. KH바텍 대표적인 KH바텍. 폴더블 이제 경첩 관련된 종목이고 네. 세경 하이테크 필름 뭐 폴더블 관련해서 필름 관련된 종목이고요. 이 두 종목은 이제 폴더블 휴대폰 관련된 종목으로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. UTG도 얘기 있고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배면에 데코필름 얘기가 예, 원래 여러 이제 가지가 있었지만 좀 중첩돼 있는 종목들로 보시면 폴더블 되죠. 디스플레이 강화 유리, 그렇죠. 강화 필름, 그렇죠. 그리고 우리 뭐 세경 하이테크가 세경 하이테크 이제 필름 쪽에 보시면 되겠고 이녹스 첨단 소재와 DKT 뭐 두 종목 다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조정을 좀 세차게 받았거든요.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실적이 네. 보나마나.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조정기를 좀 이용해 보는 뭐 제가 보기에는 한 2, 3주 정도의 어떤 흐름으로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와 DKT 같은 종목 이제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나머지 한 종목은 오늘의 종목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쪼는 맛? 아니, 오늘은 좀 맛들였어요. 예, 예. 네. 좋아요. 뭐 하여튼 저중에 근데 오늘 집중은 있나요? 디스플레이와 폴더블의 그런 조합이고요. 네. 오늘 좀 눈여겨보고 싶은 종목은 DKT. DKT, 색깔 반전. 뭐 일단은 집중 도우니까. 더 집중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만한 그런 종목, 말씀드릴 종목이죠. 예고를 많이 하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다들 아신 종목입니다. 네, 저도 지금 번거 보고 있는데 네. 그래요. 그 쉽게 이제 비유한 거죠. 쇼핑을 하러 지금이야 이제 쇼핑이 좀 원활치가 못해서 네. 온라인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. 가보면은 이제 막 짚는다고. 그럼 나도 모르게 짚어요. 그러면 이제 치수가 나한테 안 맞고. 사이즈 없는 거 좀 입어볼까 그렇죠. 막 해서 유아복 같은 거 예, 집어야 되고 막. 그렇게 되죠. 근데 저쪽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오히려 거기엔 선택의 폭이 넓고 그렇죠. 알짜배기들이 있더라. 주식도 똑같죠. 모두 다 가 있는 데에는 수익성을 추가로 내기가 베타라고 하는 그렇죠. 것들을 쉽지가 않아서 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미리 또 정경민 차장이 준비하라로 금요일 개장 전에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 준비하라 디테일을 듣기 전에 또 시장 참여자분들의 관심이 올라오는 그 순위들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신서영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시 받았습니다. 정경민 차장님. 앞서 우리 신서영 아나운서가 몇 가지 짚어준 내용 중에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이제 현대 BNG 스틸, 네. 그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네. 이 관심 리스트 상위로 올라왔는데 이미 어제 가격 제한폭 수준까지 올라갔고. 그랬죠. 반영이 많이 된. 그쵸. 저는 엑세스바이오 이 진단 키트 쪽은 지금 아직은 이 재료가 주가에 다 안 녹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. 조금 더 힘을 내서 정말 부담스러운 이제 수준입니다만 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이제 들어요. 신속 진단 키트, 자가 그렇죠. 진단 키트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. 그렇죠. 버전이 하나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 네. 보시면 됩니다. 그 키트를 잘 뜯어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뭔가 소재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거 찾으면은 또 괜찮습니다. 그렇겠네요. 네. 파믹셀 뭐 이런 것도 있겠고. 저도 알고 있지만 네, 다음 네. 주에 그거는 뭐 유튜브에 말씀. 그럴까요? 네. 근데 뭐 그 엑세스바이오 비롯해서 이제 뭐 수젠텍, 뭐 EDGC 약간 뭐 시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뒷단에 있습니다만 이제 한번 상한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그
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, 예,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현대 BNG 스틸 같이 이제 니켈, 스테인레스 관련된 종목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. 저번에 이제 황금 ST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지금 올라탈까 줍줍할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약간 보유하신 분들의 좀 영역이고 그 전에 이제 미리 많이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. 이런 쪽에 이제 모든 금속이 금덩어리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면서 이제 그게 공급과 수요가 이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. 공급은 주로 타이트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채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산의 광부들이 파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를 채굴해가지고 유통 네. 실어 날라야 되는데 배로 실는단 말이에요. 비행기로 철광석을 실어 나지는 않는데 배 또 운임도 비싸고 비싸고 그러니까 비쌀 용선도 수밖에 안 없죠. 되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도 네. 같이 되고 또 수요는 어디가 중국이 지금 다 끌어가고 있는 네, 형태가 그렇죠. 돼서 끌어가는 상황이죠. 네, 중국 끌어가기 전에 우리도 뺏어 와야지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스틸이나 뭐 강관 뭐 철판 뭐 이런 거 회사들이 다 이제 우후죽순이지만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됐고 시세가 네. 반영이 됐잖아요. 그러면 맞습니다. 거기에는 이제 별로 의미는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그 아까 가상자 어이구 참 이렇게 준비하나 있죠 원래. 두 번째 있죠. 네. 그리고 이거 뭐 이제 또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합시다 그거. 예, 그래서 이제 조선 기자재를 좀 보고 싶어요. 이게 좀 조선기자재. 되게 좀 옛날 얘기일 수 있는데 뭐 저는 한 15년 만에 2004년 5년 요때 이제 조선이 뭐 진짜 예, 뭐 초호황기. 초호황이죠.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물가가 세고 돈이 모인다고 하는 곳이 이제 조선소를 앞두고 울산, 또 거제, 뭐 거제. 이런 쪽이었죠. 네. 근데 이제 지금 대형 조선 3사의 연간 수주 목표액의 거의 50% 수준까지 한 6%, 7%를 좀 달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이제 모멘텀이 좀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유조선 같은 게 좀 중심이었다면 그때 이제 유가가 확 치고 가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사들의 도크에도 뭐 거의 저 화면은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촬영해 놓으셔도 도움이 되시겠다, 그죠? 네. 배 만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호황이 좀 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시점에 소위 말하는 템베거 종목들이 속출을 했습니다. 어디서? 기자재 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 현재는 과거와 같은 유조선 쪽은 아니고 다들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LNG 쪽에 상당히 좀 이 관심이 좀 많이 모여 있고 이제 이런 조선사들도 뭐 이제 카타르나 뭐 러시아 이런 쪽에서 좀 수주가 나오고 있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제대로 못 만들면서 거의 모든 LNG 관련 LNG 운반선도 그렇고 LNG 추진선도 그렇고 한국이 지금 다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네. 만약에 이제 올 100% 정도 수주량이 3분기 내에 달성이 된다 그러면 향후 적어도 4, 5년간 먹거리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수주량이 좀 쌓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조선 3사를 접근을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기자재 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 나는 기자재는 싫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이제 현대 미포조선 같이 개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배를 개조하는 선박을 수리하는 곳이었잖아요 원래. 네.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로 약간 우회하는 전략도 좀 괜찮게 좀 생각이 들고요. 기자재 중에서는 이미 좀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보다는 저는 이제 LNG 관련된 한 2천억 전후된 뭐 이런 좀 기자재 업체들을 좀 트레이닝 관점에서 짧게도 좋고 길게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. 좀 피팅 업체들 이제 뭐 파이프 연결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용접하고 이런 쪽의 업체들은 보통 시가총액이 2천억, 3천억 정도로 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템베거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죠. 뭐 2조, 3조 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뭐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 이 과실을 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본행제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뭐 이런 쪽도 지금 이미 좀 주가 상승을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따라가시는 거는 아무래도 좀 펀더멘탈을 이렇게 비례해서 가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아래 단계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만 탱크 관련돼서 세진중공업이나 그리고 이제 밸브 관련돼서 뭐 디케이락 같은 그런 종목들 지금 시가총액 1,000원
천원이 아니라 천억 전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향후에 이제 이런 조선주들의 흐름을 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선주의 직접 공략보다는 이런 기자재 쪽에서 한 천억 전후 된 그런 종목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대형 조선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는 현대 미포조선 쪽으로 공략을 해보셔도 충분히 이 흐름을 조선주에 대한 밝은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집중은 저는 세진중공업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세진중공업. 네. 네. 집중을 좀 색깔 반전으로 이렇게 뭐 좀 보고 조선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 뭐가 또 잘 되는지도 아시죠? 한밭집이 잘 되나요? 아 그런 것들. 인스턴트 커피 아 그러겠네요. 네. 많이 동서 사야겠네요. 네, 라면도 라면, 소주, 소주. 막걸리. 네. 네.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개장이 임박했습니다. 자, 금요일도 활기차게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후 개장과 보고 또 시장 진입합니다.